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대항마, 이재명의 대체제로 삼김이 뜬다. 삼김이 움직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김 하면 이게 옛날에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우리 역사에 그 삼김 정치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의 대항마로 세 분이 주목받고 있다 이거죠. 자, 첫째 그 전당대회 지금 이재명이가 바로 21일 날 내일 모레 바로 이제 그 사퇴하고요. 지금 이제 그 찐명 지도부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이를 자장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민영배, 그다음에 강선우, 심지어 이제 정봉주 이런 자들까지 이제 동원해서 완전히 1인 체제를 확고하게 굳히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대항마는 누가 말해도 이번에는 김부겸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부겸에게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 이재명 친문이라고 하죠. 친문. 자꾸 김부겸이가 나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결정장애가 있답니다. 결정장애. 안 나간다는 말도 안 하고 또 본격 다 하겠다는 계속 그냥 고민, 심사숙고하는 뭐 이런 데 그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나와도 되지는 않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더라도 그 뭔가 반 이재명 세력이 살아있다는 걸 또 보여주려면 용기 있게 한번 출마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도 했고 총리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무책임하게 지금도 고민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출마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선거는 모릅니다. 선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뚜껑을. 왜 그러냐면 이제 국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다. 그때 무조건 추미애다 이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우원식이 됐지 않습니까? 우원식이가.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상당히 민주당의 사람도 많습니다. 비주류. 컷오프 된 사람도 많고 억울하게 공천 떨어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한번 과감하게 붙어봐야 되는데 지금 김부겸이가 결정장애가 있다 하니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지만 하여튼 이 대항마로 김부겸이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첫째 삼김 중에 대항마는 김부겸 하나에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씨가요. 두 번째 김씨는 이제 김경수입니다. 김경수는 이제 계속 거론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의 그 마지막 비서관이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한테는 가장 첫건이죠. 누가 뭐래도 문재인 수행부터 가장 첫건이니까 문재인도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많다 보니까 김경수가 이제 계속 이름이 왜 친노나 친문의 황태자다 이러니까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뭐 다시 이제 이번에 노무현 추도식에 왔다가 다시 이제 나간데 아마 곧 들어올 거예요. 내년 되면 곧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나 또 대선에 충분히 역할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보수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이제 김경수가 한 짓을 보면 드루킹 동원해가지고 이제 여론을 대규모로 조작해서 실형 살다가 나왔죠. 한 짓만 보면 천년만년 음벌에 쳐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적을 교란시키는 쪼개는 게 필요하거든요. 전략적으로 본다면 김경수를 저는 복권시켜줘도 된다 봐요. 이미 제값은 살고 놓았잖아요. 근데 그냥 복권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적을 분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체제가 균열이 생긴다 말이죠. 그건 전략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해야 제일 나쁜 자지만 그렇지만 더 큰 적이 있잖아. 대한민국에 이재명이라는 적이. 그러려면 김경수를 풀어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저도 옛날 역사를 좋아하니까 옛날에 우리 노태우 때 있잖아요. 노태우 때 6.29 선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6.29 선언. 이게 전두환 작품이냐, 노태우 작품이냐, 공동 작품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이 있잖아요. 근데 6.29 선언에 딱 보면요,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 이라면서요. 이러면서 그 김영삼도 풀어주는데요. 중요한 게 김대중도 복권시켜 준 겁니다. 야, 김대중도 복권시켜 준 거예요. 원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80년에 사형까지 구형됐었잖아요. 사형까지. 그러면 이게 당연히 김대중이는 정치활동이 규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태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김영삼이만 6.29가 대통령 붙으면요, 김영삼하고 노태우하고 1대1로 붙으면 누가 되겠습니까? 그때 1대1로 붙으면 누가 됐겠냐고요. 당연히 김영삼이 되죠. 분위기가 대통령 직선제. 근데 김대중을 사면시켜 줘버렸잖아요. 김대중을. 그래 어떻게 됐어요? 둘이 단일화라고 그렇게 난리치도 안 되잖아요. 왜? 김영삼이는 부산역에 가면 100만이 나와. 김대중이는 저 어디 광주나 보라매 공원 가면 또 100만이 모여. 호남 사람들. 서로 내가 이긴다. 서로 내가 이긴다. 분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됐지 않습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이 어부지리로 됐지 않습니까? 야, 그러게 전략적으로 보면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예요. 적을 분열시키는, 그때 여당은 단결한 거고. 이런 거죠, 뭐, 정치가. 그렇다면 이게 저는 뭐, 굳이 김경수, 이제 뭐, 진력 다 사고 놓은 걸 굳이 복권 안 시켜줄 이유 뭐 있습니까? 명분이 있으면 김경수 복권 시켜주고 정치활동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김경수가 누굴 잡느냐 말이에요. 이재명이 잡는 거예요. 이재명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자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김경수 복권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대항마로 김경수가 상당히 좀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김씨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김이 뜬다 했죠. 삼김. 마지막 김씨는 이제 실제 많이 움직여요. 김동연입니다. 김동연. 실제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이제 1,400만이잖아요. 우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사람을 만들 수가 있죠.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얼마나 이 자리를 많이 챙겨줬습니까? 참 이게 이재명 이자는 그래도 이게 하나 장점이라고 뭐 할지 몰라도 이게 뭐 하나 보면 이게 자기 사람은 또 엄청나게 챙겨줍니다. 와, 제가 징글징글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직이 있는 거예요. 왜? 조상호 있잖아요. 조상호. 이자를 갖다 국회 2급짜리를 줬다니까? 우원식이는 열받지. 야, 내가 핫바지 국회의장이냐? 내 사람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조상호를 갖다 2급 국회의장실에 보내버렸다니까요? 이재명이가 자기 변호해줬다 고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 거예요. 우리 우파는 이게 좀 어리가 없긴 없어요. 뭐 해도 자리 하나 안 챙겨줘, 우파는. 근데 또 하나 이제 정의찬이라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게 정의찬이라고, 그때 그 한총련 세대 남총련 있잖아요. 호남의 남총련 의장의 고문치사 정의찬. 왜 이번에 공천 주려다가 고문치사 자기가 직접 때렸거든요. 그래서 못 줬는데 이 사람을 뭐 경기도에 월드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월드컵 뭐 이런 거 사무총장 있잖아요. 수원에 가면. 그것도 자리 주고 월급 주다가 이제 월급 못 주니까 미안하니까 너 국회의장실에 가 5급으로 월급 받아모라. 이게 뭡니까? 야, 정의찬이를 또 의장실에 5급으로 월급이라 받아모라. 이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은 열받죠. 내 사람 챙겨야 되는데 이재명이 또 보낸 거 아닙니까? 정의찬. 참 심각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의 행위가. 그렇지만 이게 자기 사람은 확실하게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동연이가 이제 움직이더라고. 김동연이가요. 경기도에서 김동연이가 이제 누구를 이번에 영입했냐? 경기도의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바로 전해철을 영입했다. 김동연이가. 야, 전해철 누굽니까? 바로 이제 문재인의 삼철이죠. 이호철, 양정철, 그 다음에 전해철. 근데 이자가 우리 양문석이 되셨죠? 안산에 양문석이 한데 수박을 뿌리째 뽑는다고. 근데 전해철이가 행안부 장관도 하고, 그때 이재명이를 제가 이제 뭐 수사 같은 걸, 저는 행안부 장관이니까 경찰을 지휘하잖아요. 어떻게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다 봐요. 근데 실패한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전해철이에게 이재명만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를 갈겠죠. 양문석이 보내고 자기가 쳤으니. 그래서 이제 그 김동연 캠프에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김동연이도 이제 그 본격 대선 행보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경기도 도의사가 줄 수 있는 자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마 이제 그 친문들을 대거 영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친문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재명하고 한번 이게 맞짱을 떠본다. 이런 이제 그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겉으로 보면 완전히 이재명의 1인 체제, 1극 체제가 돼 있다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저는 의외로 이게 그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이재명 그 구속 동의안할 때 그 누가 이게 과연 통과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찬성! 전부 이재명 너 구속 영장실질심사 받으라! 이렇게 과반 이상이 찬성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찬성했던 의원들은 전부 뭐 하늘로 날아갔나요? 땅으로 꺼졌나요? 지금도 민주당에 대부분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치 안 하면 할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 완전히 광풍에 지금 이게 바짝 엎드려 있죠. 바짝 엎드려 있죠. 그러게 이재명이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바로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 조금만 1심에서 유죄만 넣어도 위정교사나 선거법이 바로 들고 올랍니다. 이 자들이 바람보다 먼저 눕긴 하지. 좀 비겁하지. 근데 바로 그냥 들고 올랍니다. 이재명의 허점이 보이면. 따라서는 이재명의 체제는 결코 완고한 철옹성이 아니고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이다. 이렇게 보이고 상김, 김부겸, 김경수, 그 다음에 김동연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는 김경수는 이렇게 사면에서 분열시키는 적을 이런 게 그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그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든 적을 쪼개야 됩니다. 적을 분열시켜야 돼요. 적을 디바이드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각계파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